전문 프로 비트박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도 재밌게 비트박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트박서로 데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개월. 웰컴 투 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화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조이라는 닉네임을 짓고 다양한 드럼 소리들을 익히고 다듬었는데요. 거기에 현장 체험 학습까지 재밌게 다녀오면서 열정을 충전했는지 혼자서도 계속 연습한 성과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며칠 만에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려가는 모습에 좋은 쪽으로 얘 뭐지? 하는 당황스러움과 의아함, 감각이 좋다고 생각되어 제가 욕심이 나서 초보자에게 무리일 수 있는 연습량을 제시했음에도 일말의 투덜거림 없이 잘 따라와 줌에 따른 고마움, 그리고 참가자가 이 정도 열정을 보여줬을 때 컨텐츠 진행자이자 멘토로서 오는 책임감, 이 세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궁금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넣고 싶어서 녹음한 제 간단한 톡이었고요.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날짜를 조율하다가 조이님께서 저번 영상에 잠깐 나왔던 피닉스K님이랑 연습 도움도 받을 겸 같이 연습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말이 조이님, 피닉스K님이지 이 두 명이 나이도 같기도 하고 또 친하다 보니 교류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면서 연습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유튜브 각을 뽑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아니라 동갑내기 벅과의 교류를 통해 조이님의 성장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연습 영상을 찍어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탱자 장난만 쳤구만 이 자식. 본격적인 연습 전 입도 풀고 서로 간의 침묵을 다지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실력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잘하는 쪽이 반대편에게 도움을 주는 빈도가 훨씬 큽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피닉스K님께 저녁을 몇 번 사줬었죠. 고마워요 피닉스K. 그래서 숫자가 8개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명호장에선 기억도 못하시네요? 아니에요. 기억해요. 일단은 킥 하이햇을 좀 다듬어 오는 거였죠. 맞아요. 네. 다듬었어요? 최대한 해보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요? 결과물이요? 네. 해볼게요. 엎드리세요. 아니야. 이거는 림샷인데 어차피 이제 영훈이 형이 캐스 숙제를 내줬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네. 아니 잠깐만, 야 내가 숙제를 내준 걸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 연습시켜야지. 역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고마운 피닉스K님이네요. 이날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리를 다듬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립롤하고 립베이스 잘 돼 있는 강좌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연습을 해와 라고 시켰거든요. 아니 잠깐만, 립롤 립베이스요? 역시 우리나라 사교육은 과도한 선행학습이문. 립롤 립베이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고 대중적인 스킬인 건 맞는데 기본 드럼 소리 이제 연습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건 조금 많이 이른 편이긴 합니다. 뭐 새로운 소리를 알아가는 것도 비트박스의 재미 요소 중 하나이고 결정적으로 제가 립롤 립베이스 퀄리티가 구려서 그걸 못 가르쳐주니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설마 이것도 하루 만에 해버리진 않겠죠? 여기서 진전이 없어요. 조이님의 잠재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심지어 제가 저 영상을 받고 바로 확인했던 게 아니라 편집 시작할 때 파일 정리하면서 처음 봤는데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익히려다 모든 게 애매해지는 경우인데 그걸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겠죠. 이렇게 2주차가 시작되었는데 일단 저번 주에 가르쳤던 것들을 얼마나 깎아왔는지를 봐야겠죠. 사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조이님의 감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라 얼마나 깎아왔을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내가 너무 무리하게 시켰나? 벌써 지쳐서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대박이네요. 영상으로 보시기에 얼마나 와 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비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아직 마이크 잡기엔 이르겠구나 했는데 이 촬영 진행 당시 이제 마이크 잡고 연습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소리가 정제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거나 막히는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길래 연습을 안 하나 싶었는데 진짜 막히는 게 없었던 건가 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리를 조금 배우게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 소리 중 하나인 킥떨기를 배웠는데요. 기본적인 킥떨기도 킥떨기지만 이 소리를 내면서 입술을 떠는 감각을 익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킥떨기 하나만 잘 다듬어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에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본 비트를 그래도 싹 배웠잖아요. 기본적인 비트를 이제 좀 꾸며줄 수 있는 요소들을 오늘 배워볼 예정입니다. 킥떨기라는 스킬입니다. 말 그대로 킥을 하고 입술을 떨어서 킥떨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가 접근이 좀 쉬워요. 사실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첫 접근 자체가 수정을 부릴 때나 좀 약간 입을 풀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그죠? 저거 다시 볼래요? 자, 저겁니다. 저기다가 킥을 섞어서 단단하게만 내주면 킥떨기 같아요. 이거랑 그리고 앞에 킥이 들어가서 동시에 나게 되면 이런 질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일단은 목소리를 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빼야 돼요. 일단은. 그렇죠. 좋아요. 좀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 이제 압축을 하는 것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느리게 하면 이거죠. 바로 떨기가 근데 좀 빡세요 처음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어 붙여볼게요. 그쵸. 그쵸. 오. 그쵸. 단내는 어느 정도까지 좀. 그걸 이제 본인이 찾아야 돼. 그래서 아. 비트박스 스킬을 뚫는 게 노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힘을 뺄수록 네. 이렇게 낮아지고요. 네. 힘을 줄수록 이렇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자기가 제일 편하게 내는 음을 일단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편하게 내는 의미요? 네. 그냥 자기가 야 너 킥떨기 할 줄 알아? 나 할 줄 알아. 해줘봐. 하고 냈을 때 제일 편하게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아마 이게 제일 편하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좀 세게 입술에 힘을 많이 줘서 다른 다른 아. 질감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킥을 할 때는 그냥 하고 킥은 똑같아요. 킥은 똑같죠. 이게 스킬 이름이 킥 떨기잖아요. 네. 질감을 조절하고 이러는 요인은 일단 떨기입니다. 보시면은 킥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데 입술을 이렇게 떠나, 네. 이렇게 떠나, 이렇게 떠나. 오. 에 따라서 오. 이런 식으로 질감이 바뀝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힘을 얼마나 주냐 마냐. 기본적으로 힘을 주면 소리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킥 같은 경우도 힘을 쭉 빼고 이렇게 찍는 거랑 네. 힘 주고 이렇게 찍는 거랑 조금 오. 더 파장이 높은 느낌이 나죠. 네. 펀치 스네어도 힘을 빼고 이렇게 찍는 거랑 네. 힘을 주고 우와. 이렇게 찍는 거랑 확실히 무조건 소리는 더 높은 느낌이 나죠. 네. 저번 화에서 조이님이 냈었던 소리 중 경력 뻥친 것 같은 정도로 좋았던 사이렌 퀄리티를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사이렌 소리를 기반으로 멜로디를 전개할 때 사용하면 좋은 클릭 스네어라는 기술을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아무래도 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니 어떻게 멜로디랑 드럼이 한 사람 입에서 나와요? 이걸 구현하기 위한 첫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보여주세요. 좋아요. 처음에 클릭 스네어 가르칠 때 제가 까, 목구멍에서 하는 그 까로 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소리가 처음에 났을 거예요. 네. 이거를 소리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캐스네어 했던 거 있죠. 네. 거기로 그걸 끌고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에서 했던 게 어금니 쪽으로 좀 당겨져 오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네. 네, 좋아요. 네. 이거를 멜로디를 표현하는데 이용을 할 겁니다. 음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말로 해버려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똑같습니다. 저거를 로 하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 익숙한 멜로디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동요가 될 수도 있고 가요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편한 멜로디를 하나 정해서 한번 이걸로 음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런 거라던가. 그 정도 미스는 괜찮아요. 어쨌든 찍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어렵죠. 네. 이렇게 오늘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마무리되었으니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비트박스로 무대에서 보고 싶다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습하는 게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마이크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간 20살 새내기에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사드렸습니다. 혹시 사시미네 어쩌니 하는 얘기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컨텐츠 참여자에게 강제로 15만원 지출을 요구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자로서 당연한 지원을 한 것일 뿐이니 불만 있으시면 구독을 홀수횟수로 여러 번 눌러주세요. 댓글은 물론이고 후원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그렇다고 개인 마이크가 없으면 대회나 공연은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은 정말 절대 never 아니고요. 약식이 아닌 무대 위에서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마이크를 잡고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장비 구매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합주실이라도 방문하셔서 마이크 잡고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크입니다. 많이 열어보도록 우와.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와, 마이크 감사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은 자기만의 표식을 하나 해주면 좋습니다. 저만의 표시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 잡고 연습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장비 켜고 끄는 것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아싸, 이제 짬 때려도 되겠다. 뒤에 보면은 전원이 있습니다. 뒤에요? 네. 비트박스를 마이크 잡고 할 건데 자기 마이크의 성질이나 특징을 알면 좋겠죠? 마이크별로 다 제각각이지만 일단 제가 써본 두 종류의 마이크만 간단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카메라 기준 왼쪽이 SM58이라는 마이크 기종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기준 오른쪽이 AKG D5라는 기종입니다. SM58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고 정직한 마이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KG D5라는 마이크는 비트박스 할 때 저음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킥 드럼 같은 거 찍을 때 하는 이 저음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음을 조금 더 잘 잡아준다 그런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M58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음 부스팅 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내는 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기를 찍더라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찍는 연습이 되고 또 루틴 연습을 하더라도 루틴에서 뭔가 다른 소리가 뭉개지지 않게 덜 찍히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SM58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는 법도 알려줬죠. 생각보다 대회나 공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잡는 법을 정확히 몰라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그럴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그리고 검지를 만들어주세요. 검지를 만들어줄 거고 이 세 손가락으로 헤드를 이렇게 딱 잡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검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쥐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저렇게 잡은 상태로 엄지를 그대로 이렇게 줍니다. 말아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울리는 공간이 생기죠. 우리가 야 이렇게 크게 말할 때 손 바퀴를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마이크 앞에 이렇게 이 공간에다가 입을 딱 붙여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 아. 말만 해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비트박스를 보면은 검지를 들어서 이렇게 딱 붙이는, 네, 지금 저렇게 붙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어떤 비트박스들은 검지를 저렇게 대지 않고 그냥 검지까지 내려서 울림통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지를 들어서 붙이는 가장 큰 이유가 비음을 잘 매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상태로 해보실래요? 확실히 마이크에 덜 들어가죠? 네. 이렇게 붓으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으로 코까지 다 가리니까 소리가 더 잘 먹겠죠?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마이크 잡고 연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느낌이 되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입 주변이 닿는 것도 어색할 거고 팔을 고정적으로 들고 있는 거다 보니 그냥 편하게 할 때보다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더 크겠죠. 하지만 반복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니 조이님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멋있게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이때 저는 조이님의 현장음을 처음 듣는 거였는데 킥 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잠깐만.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요. 내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 좀 당황스러워. 1화 출연자 핑스 K님께 연습의 성과를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아 잠깐만. 어쩜 오니까 왜 이렇게 부담되지? 너 앞에서 한 400명이 너를 보면서 이제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아, 뭔데? 잘하지. 뭔데? 너무 힘들어. 개하지 마. 말도 안 돼.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마이크 처음 하는 거야. 손이 하지 마 진짜로. 아유, 나도 좀 빨랐던 편이거든. 소리가 잡히는. 나 그거보다 더 빨라. 진짜. 내가 생각한 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미션으로 받아쓰기를 시켜보았는데요. 제가 한 비트박스를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리듬도 신경 써야 하고 소리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도 집중해야 해서 이제 겨우 한 달 차에 접어드는 조이님한테는 난이도가 꽤 있는 활동인데요. 사실 초보자들은 소리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리듬에 맞춰서 바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과연 조이님은 어떨까요? 하면서 자기 소리 생각하세요. 잠깐만. 두 마디 분량을 한 번에 딱 기억하는 게 조금 어려워. 많이 어려워. 초보자한테는. 그리고 내가 봤잖아. 응. 뽕고치곤 잘 따라왔어. 다시. 많이 잘 따라오긴 했어. 너무 힘들어. 다시 갈게요. 네. 하나, 둘, 시작. 한 번 더 할게. 아니 근데 진짜 잘한다. 너무 들은 거를 기억하는 거랑 내가 하는 소리에 신경 쓰는 거랑 섞여가지고 이게 와 진짜 어렵다 이거. 근데 어렵다고 한 거 치고 너무 아 표정은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표정이 막 따라하는 거 잘못 따라하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진짜 진짜 어려워. 아니 머리가 이게 와 입도 너무 신경 쓰이고 머리도 막 와 진짜 이게 파라를 틀리고 그 말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야. 파라를 사고 그 말을 해야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셈인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잘하네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와 기본기 좋다. 반열에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초보자가 마이크를 잡고 저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욕심이 점점 나죠. 물론 제 과한 욕심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실증이 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다소 힘들 수 있는 연습 과정도 즐겁게 임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혹시 혼자서 연습하게 되면 그 모습도 찍어서 보내주면 좋다라고 지나가듯이 했었는데 이걸 또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한다는 뜻이니까 대견하면서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연습하면서도 곧잘 하는 모습을 보니 내심 뿌듯하네요. 비트박스가 제일 재밌어지는 단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서 실력이 더 올라서 재밌는 활동 많이 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이렇게 웰컴 투비 2주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러다 나중에 퍼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책임감에 어깨가 살짝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는 만큼 기획자로서 보답해줘야겠죠. 나중에 있을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아무쪼록 재밌는 경험 많이 하고 재밌게 비트박스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비트박서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으로 저와 조이님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한국 비트박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5년 8월 9일 대한민국 최강의 비트박서를 가리는 코리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을 주목하세요. 수많은 참가자들 중 20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어 여러분들께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고 8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치열한 배틀을 통해 우승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으로 작년 챔피언 H아스님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펠라 하우스의 윙님과 히스님이 함께 하시니 관심 있으신 분은 티켓 구입 후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지금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 저 역시 20명의 참가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날 무대에서는 유튜버가 아닌 비트박서 훈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시다가 그래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궁금증 해소하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대회장에 오셔서 알아봐주시면 겉으로는 살짝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뻐 날뛰고 있을 테니 2025년 코리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비트박스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훈이었습니다.